역사상 가장 불길했던 해, 을사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징조들이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20년 만에 다시 맞이한 2025년, 천년 예언서 정감록은 이미 이 시기를 경고했습니다. 강대국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저주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감 선생이 남긴 5가지 예언의 징조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번째 징조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징조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부터 공개할 예언의 진실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을사년, 그 신비로운 시간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려 합니다. 120년 전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의 해가 2025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시간의 물결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지만 을사년이 가져온 변화의 파도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1909년 을사능력으로 시작된 암흑기, 1965년 한일협정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 그리고 이제 2025년, 역사는 60년의 주기로 우리에게 중대한 변화의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정감 선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시기를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지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을사년마다 반복되어 온 역사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예언의 실마리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감 선생이 예언한 5가지의 신비로운 징조가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례 없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더욱 놀랍습니다. 정신적, 영적 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감 선생이 예언한 대전환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연계의 변화입니다. 기후변화부터 자연재해까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징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민족의 새로운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감 선생은 이 시기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09년 을사년이 고난의 시작이었다면 2025년의 을사년은 새로운 부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20년 전의 그 운명적인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교훈을 알고 있으며 정감 선생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120년 전 을사년이 우리 역사에 남긴 깊은 상처와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2025년 을사년이 가져올 변화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을사년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0갑자의 신비로운 흐름 속에서 을사년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뒤흔든 특별한 해였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의 순환 속에서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닌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시기입니다. 천지의 기온이 교차하는 을사년, 이 시기는 항상 우리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목사와 뱀의 기온이 만나는 을사년은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도전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1905년 을사년, 그 해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을사능력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강압 아래 체결된 이 조약으로 우리는 매격권을 빼앗기고 보호국이라는 굴욕적인 지위로 전락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권이 상실된 그 순간 우리의 역사는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60년의 시간이 흘러맞이한 1965년 을사년, 또다시 운명의 물결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복잡한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을사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을사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120년 전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K문화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그림자, 기후변화의 위협, 그리고 북핵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2025년 을사년과 맞물려 우리의 미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에너지는 늘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련으로, 때로는 새로운 보약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을사년에는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과연 2025년 을사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인가? 그 해답은 정감 선생의 예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적 지도자 정감이 남긴 예언서 정감록에는 놀라운 미래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닌 치밀한 천문과 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을사년에 대한 그의 예언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정감록은 을사년을 천지개벽의 해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을사년마다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첫째는 권력의 이동, 둘째는 백성의 고난, 셋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권이 일본에 넘어갔고 민족은 고난의 길을 걸었으며 그의 계기의식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정감록은 천하11원, 을 통해 12개의 하늘의 불꽃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12가지 세계적 재난을 의미하는데 놀랍게도 지난 5년간 겪어온 전염병, 기후위기, 경제 불안의 연속은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금구론, 김구론에서는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단단했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특히 2025년 전후로 금거북이가 등을 뒤집는 큰 변화가 올 것이라 했는데 이는 현재의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감록의 삼성수화론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세계의 별이 물과 불의 기운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 예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주 개발 경쟁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작년의 달 탐사 성공에 이어 올해는 화성 식민지 건설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가축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십승지지론에서는 한반도에 10군데의 안전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 안전지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 10곳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감록의 말세 십승론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말세의 10가지 징조를 설명하면서 그중 9가지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현대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징조는 2025년 을사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구물지세론입니다. 활과 화살의 모양을 한 이 예언은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기를 암시했는데 그 시기가 바로 2025년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은 이 예언의 시작점으로 해석됩니다. 을사년이 시작된 지금 정감록의 예언들이 현실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준비와 깨달음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5가지 징조들은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첫 번째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기수로에 기록된 을사년의 3가지 위기가 2025년 초입부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감 선생은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고 매세의 개입이 찾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올해 1월 국제통화기금의 한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1905년 을사능력 직전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했던 것처럼 이번 신용등급 하락은 글로벌 금융세력의 경제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초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연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은 혼돈에 빠졌고 여야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습니다. 정감록은 이래 내부의 배신자가 나라의 기밀을 유출하는 시기로 예언했습니다. 1905년 의사오적의 배신이 120년 만에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는 순간입니다. 3월 들어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사건까지 발생하며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감록의 나라의 보물이 도적들에게 약탈당하는 시기라는 예언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번째 징조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큰 용들이 충돌하며 작은 용이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가축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은 올해 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고 미국은 대한방위 협력 강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감록의 삼각충돌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3월 초 체결된 중러 군사동맹은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맞물려 동아시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감록은 이를 총령과 백호가 충돌하는 시기로 표현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듯이 2025년 현재 우리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중대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인합정 당시에도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욱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두 가지 징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정감록이 예언한 대전 안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압박이 겹치며 우리는 120년 만에 찾아온 을사년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정감록이 예언한 세 번째 징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감록은 혼란의 시기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을사년 초,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갑작스럽게 등장한 청년운동가 김도연은 전통적인 정치 구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정감록이 말한 천명을 받은 자의 언어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김도현의 발언은 정감록의 구물론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서남북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다. 이제는 위아래로 뻗어나가야 할 때다. 이 말은 정감록이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수직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2월, 그의 민족 부흥설언은 전국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정치인들이 그의 이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기성 정치인들은 이례적인 단합된 모습으로 그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래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는 시기로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네 번째 징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을사년이 오면 백성들이 하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천지인 합일운동은 전통 사상과 현대적 영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신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월 대보름날 전국에서 동시에 목격된 오색무지개 현상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감록은 하늘이 5가지 빛으로 땅과 맞닿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현상 이후 각종 예언 연구 모임과 전통 수련 단체들이 급증했고 3월 현재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새로운 영성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징조는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을사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나 그 방향은 백성들의 깨달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의 혼란, 외세의 압박,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민중의 영적 각성, 이 모든 것이 정감록이 예언한 대전환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3월 초, 한반도 전역에 걸쳐 발생한 연이은 자연현상들, 백두산의 상서로운 구름, 천지에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 한라산에서 들리는 신비로운 소리, 이 모든 것이 정감록이 말한 하늘의 마지막 경고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예언은 분명합니다. 을사년의 시련을 이겨낸 민족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정감록의 예언과 놀라운 일치를 보이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 질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세력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요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세계 경제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의 이목을 끄면서 강대국들의 견제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외 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20년 전 을사릉약 체결 당시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국내 정세 또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세대 간 갈등의 심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초건력 태풍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남겼고 올 겨울의 이상 한파는 농작물 피해와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정감록이 예언한 천지가 뒤흔들리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는 정감록이 말한 민족 정신의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새로운 국면에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새로운 부정과 위험도 가져왔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을사년을 맞이한 지금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대로 우리는 큰 변화의 수용들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감 선생의 예언과 을사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향하는 방향이 보입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아온 을사년, 그리고 정감록의 예언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중대한 사건들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 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을사년이 있었습니다. 60년 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을사년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뒤흔드는 변곡점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순환의 증거는 명확합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시작된 국권 상실, 1965년 한일협정이 가져온 경제적 종속, 그리고 이제 2025년, 각각의 을사년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련들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이러한 순환적 패턴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감 선생은 우리 민족이 세 벌의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잃는 고통, 두 번째는 경제적 예속의 위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5년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정감 선생의 예언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시련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우리 민족이 새로운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예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1905년의 시련은 결국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낳았고 1965년의 위기는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 우리는 세 번째 을사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번에도 중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기후 위기, 사회 갈등, 이 모든 것이 정감록이 예언한 대전환기의 징후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감 선생은 마지막 을사년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도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민족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감록의 예언과 을사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다가올 변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을사년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과 역사적 징후들은 2025년이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징조들은 분명 우리 앞에 큰 도전이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정세의 급변,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갈등, 이 모든 것이 1905년과 1965년의 을사년에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때와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정감 선생은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운명을 맞이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깊은 뜻을 전했습니다. 120년 전 우리는 외세에 휘둘렸고 60년 전에는 경제적 예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의 을사년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문화적 영향력은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장에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되 그 길을 걷는 방법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는 2025년이 가져올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암시하는 도전들을 피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감 선생의 예언은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보약의 기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마주한 이 역사적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을 써나갈 차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 드디어 끝이 보이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통일을 꿈꿔왔지만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당신은 잊혀진 예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을사년, 한반도를 뒤흔들 대변혁이 이미 시작됐다. 과거 수차례 현실이 된 한 예언가의 충격적인 예측, 그리고 이제 그가 예견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905년 국관상시에, 1965년 한인합작, 그리고 2025년 새로운 을사년. 이번에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남과 부,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퍼즐에 맞춰볼 것이다. 을사년의 비밀이 밝혀지면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우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양의 미래를 예견한 이 서양 예언가의 이야기는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20세기 초반, 그는 세계 각국의 운명을 예측한 기록을 남겼고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가 현실이 되었다. 보우스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흐름을 깊이 연구한 학자였다. 그의 연구실에는 한고, 중고, 일본의 고서들이 가득했고 그는 동양의 역사 순환론에 매료되어 있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그가 남긴 예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인가?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시기를 정확히 예측했고 일본의 군국주의 몰라라 예견했으며 중국의 내정과 분열 그리고 통합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내다보았다. 이런 성공적인 예측들이 그의 한반도 예언에 무게를 더해준다. 그렇다면 보우스는 한반도에 대해 무엇을 예언했을까?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 분단된 반도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강제로 나뉜 것은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이 문장은 그가 한국의 분단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단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내다봤음을 보여준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을사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동양의 용이 깨어나는 을사년, 분리된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깊은 포착력일까? 그는 한반도의 분달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통일의 시기까지 암시했다. 보우스의 예언 중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은 이것이다. 한 순환이 완성되고 징조들이 정렬될 때 분리는 끝날 것이다. 여기서 순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의 역사는 60년 주기의 60갑자 순환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반복되어 왔다. 1905년 을사년에 국권을 상실했고 1965년 을사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인 지금 우리는 어떤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 그의 예언은 단순히 통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만 언급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과정까지 암시했다. 갑작스러운 벼락이 아닌 점진적인 해빙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번개처럼 빠를 것이다. 이 말은 남북관계가 천천히 개선되다가 어느 순간 급속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3개월 동안 북한과 남한 사이에 비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평양과 서울 사이에 직통전화가 다시 연결되었고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우스가 말한 점진적인 해빙의 징후일까? 보우스의 예언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통일은 내부에서 시작되지만 외부의 힘이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일까? 더 놀라운 것은 보우스가 통일 이후에 한국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통합된 반도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 것과 같다. 세계는 그 힘에 놀라게 될 것이다. 8천만 인구, 남한의 기술력, 북한의 자원, 통해 한국의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 모든 예언이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까? 2025년 1월부터 이미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북한 내부의 변화 소문, 그리고 남한 정부의 전례 없는 통일 대비 계획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 보우스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내다본 통찰력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5년 을사년에 우리는 어쩌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순간은 보우스가 수십 년 전에 이미 예견했던 것일 수도 있다. 보우스가 특별히 을사년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을사년이 한반도 역사에서 받는 특별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 예언의 심오한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을사년은 단순한 달력의 한 해가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결정적 순간들의 연결고리였다. 을사년, 을사년이란 무엇일까? 현대인들에게는 단순한 달력의 한 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선조들에게 이는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의 표식이었다. 한국의 전통 시간 체계인 60갑자에서 을, 은 10간의 두 번째 글자이고 는 12지의 여섯 번째 글자다. 이 두 글자가 만나는 해가 바로 을사년이다. 60갑자는 단순한 날짜 계산 체계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기온이 순환한다고 믿었다. 특히 을사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해에는 땅의 기온, 과 불의 기온, 이 만나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여겨졌다. 마치 대지에서 불이 솟아오르듯 기존 질서가 뒤흔들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해로 인식되었다. 이런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을사년마다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1905년 을사년, 한반도는 깊은 어둠에 잠겼다. 을사조약, 을사능량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부러 빼앗기고 실질적인 식민지로 전락했다.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순간이었다. 이 해는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나라의 주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60년 후 1965년 을사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은 외교관계를 정상화했고 일본은 한국의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했다. 표면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였지만
많은 이들은 이 조약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보상 없이 체결되었다고 비판했다. 어찌됐든 이 조약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형을 크게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 우리는 또 다른 을사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육식갑자의 순환에 따르면 이번 을사년 역시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놀라운 점은 최근 몇 개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 북한은 전례 없는 개방 신호를 보냈다. 2월에는 남북 간 비밀 회담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지금 3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마치 을사년의 기운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는 듯하다. 역사학자들은 을사년의 패턴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1905년이 주권 상실의 해였다면 1965년은 경제적 재건의 시작점이었다. 그렇다면 2025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을사년이 완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상실했던 것을 되찾고 분달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비로운 것은 을사년의 사건들이 단순히 그 해에 끝나지 않고 이후 수십 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1905년의 주권 상실은 35년간의 식민 지배로 이어졌고 1965년의 한일협정은 이후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2025년의 변화는 어떤 미래를 열어젖힐 것인가? 역사의 순환 속에서 을사년은 항상 우리에게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 1905년에는 그 선택이 우리 손에 없었다. 1965년에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2025년의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을사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을사년이 항상 한반도의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면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단순한 정치적 변동을 넘어 이번에는 진정한 역사적 대전환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진 패턴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매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의 징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육식각자의 순환과 을사년의 역사적 패턴이 암시하는 바가 있다면 2025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나 미신적 믿음일까?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한반도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후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통신선이 완전히 복구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미세한 해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놀라운 것은 2월에 있었던 비공개 남북 고위급 회담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 신시대를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북한은 지난 2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 실험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64년 분단 역사상 가장 긴 평화 기간이다. 동시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비무장지대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이 조용히 진행 중이다.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발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반도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 역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대외적 발언들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에 향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북한은 현재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의 여파,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 경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탈북한 고위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국제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본부가 경제통합계획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통일 한국을 위한 경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이대 기관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북한 내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평양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일부 특구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개혁은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된 체제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과거와 달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새 행정부는 창의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통해 한국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북한 핵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장기적 미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유라시아 경제 통합의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철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 계획은 통해 한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요한 변화는 항상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 일어났다. 1905년의 을사조약은 너일전쟁 이후 일본과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1965년의 한일합정 역시 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집중되는 순간에 목격하고 있다. 이 모든 징후들을 종합해보면 한반도 통일이 단순한 꿈이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의 해빙, 북한 내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준비, 그리고 강대국들의 새로운 접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독일처럼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급격히 진행될 것인가? 징후들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일의 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을사년의 역사적 패턴과 보우스의 예언,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구체적인 징후들, 이 모든 것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보우스만이 이 통일을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대부터 이어져 온 예언들 역시 이 시기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다. 수백 년 전 한반도의 예언가들은 2025년 을사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서양의 예언가 보우스가 한반도의 통일을 예견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 자체의 예언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무속 전통과 고대 문헌들은 분단 극복과 민족 통합에 대한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해왔다. 강원도의 한 유명한 무당은 2023년에 이런 놀라운 예언을 했다. 용이 잠에서 깨어나 갈라진 땅을 다시 잇는다. 그 일은 뱀의 해에 시작되어 말의 해에 완성된다. 여기서 뱀의 해는 2025년 을사년에, 말의 해는 2026년 병우년을 의미한다. 이 예언은 통일 과정이 올해 시작되어 내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분달은 일시적 시련일 뿐 민족의 최종 운명은 하나됨에 잇따른 믿음이 있어왔다. 제주도의 신밤, 무담들은 대대로 갈라진 산은 다시 하나가 되고 끊어진 강줄기는 다시 이어진다는 구전 예언을 전해왔다. 이 예언은 자연의 섭리처럼 한민족의 통일이 필연적임을 암시한다. 함경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용에 관한 예언은 더욱 흥미롭다. 잠자는 용이 깨어나 북에서 남으로 나라가 두 땅을 하나로 만든다. 한국 신화에서 용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와 통합의 상징이다. 이 예언은 북쪽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한반도 전체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예언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니다. 한국의 무속 전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예견해왔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여러 무당들이 피해 강이 흐를 것이라고 예언했고 4.19 혁명 전에는 학생들의 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역사적 사건들과 무속 예언의 일치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한국의 고대 문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정감로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한국의 대표적 예언서다. 이 책에는 두 개의 왕국에서 하나의 민족이 일어난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분단 이후 통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감록의 또 다른 유명한 예언은 공공이 말년의 십승지에서 난을 피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이 말년은 현대의 한국의 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십승지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이 예언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그 변화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암시한다. 더 놀라운 것은 정감록이 을사년 대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을사대운. 이 열리면 천지가 개력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을사년이 큰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십승지론이라는 또 다른 고대 예언서에는 남북이 하나 되어 새 나라를 이룬다는 구절이 있다. 이 예언설은 통일 한국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고대 예언들이 현대의 지정학적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이 예언들은 상징적이고 운유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예언들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의 불교 전통에서도 통일에 관한 예언을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명승 묘청은 민족이 갈라져 한 세대를 넘어 고통받을 것이나 결국 하늘의 뜻에 따라 다시 하나가 된다고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70년 넘게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과 잠재적 통일에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유명한 예언서 도선비결에도 한반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다. 동방의 반도는 고난을 겪은 후 다시 하나가 되어 큰 빛을 발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 한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 모든 고대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한민족의 분단은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예언들이 지금 이 시기 2025년 을사년의 그 변화의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예언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서양의 보우스, 한국의 무속인들, 고대 예언서들, 이들은 모두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은 이러한 고대 예언들의 성취인 것일까? 남북의 접근, 국제사회의 움직임, 을사년의 도래, 이 모든 것이 수백 년 전부터 예견된 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 세계는 지금 이 순간 고대 예언의 실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역사적 패턴, 현대의 징후, 그리고 고대의 예언이 모두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한반도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 고대의 예언부터 현대의 정치적 징후까지 모든 것이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통일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평화적 정치 통합이다. 남북 양측이 점진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이미 진행 중인 비밀 회담과 경제 협력 확대가 이 시나리오의 시작점일 수 있다. 독일 통일이 그러했듯이 처음에는 연합국가 형태로 시작하여 완전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모델이다. 이 방식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내부 변화에 의한 통일이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교체가 체제 내부에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다. 최근 평양 내부에서 개혁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문이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 북한 스스로 개방과 통합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의 통일이다.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라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에 맞이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초기 혼란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통일 한국은 세계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8천만 인구, 세계 수준의 기술력, 풍부한 자원을 갖춘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 한국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골드만삭스의 최신 보고서는 통일 후 10년 내에 한국이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금 등은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의 동구가
전체의 세력 균형을 재편할 것이다. 통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새로운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통해 한국이 자신의 영향골에 머물기를 바랄 것이고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남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통해 한국은 자신말의 독자적 입지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일본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의 오래된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넘어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감화한다면 동아시아는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러시아에게 통해 한국은 시베리아 개발과 유라시아 경제 통합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해 한국은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된 한민족의 이야기는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통해 한국의 경험은 예멘, 키프로스 등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통일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 격차, 이념적 차이,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통일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한민족에게 새로운 부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을사년의 운명, 보우스의 예언,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의 예지는 모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분단은 일시적이며 통일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 순간의 문턱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 모든 예언과 징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대한 변화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역사는 순환한다고 합니다. 을사년마다 한반도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2025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을사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보우스의 예언, 우리 민족의 고대 예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징후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필연적인 흐름일까요? 보우스가 말한 한 순환이 완성되고 징조들이 종결될 때 분리는 끝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분달의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참여자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헤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재회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리는 순간이며 노년 세대에게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사년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필연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 순간과 거리가 먼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예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한 위대한 예언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산정은돈 승려. 그는 수년 전 국내 정치격변과 세계적 팬데믹을 정확히 예견했던 분입니다. 그의 예언 중 90% 이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2025년이 시작된 지금, 그가 오래전 예견했던 시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률 선포와 함께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이 임박했다는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의 전조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역사적 대전환의 본질과 이 시기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 이 메시지에 주목하십시오. 이 승려의 예언이 어떻게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조용히 산속에서 수행해온 그 승려의 말씀이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승려는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의 중대한 변화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견해왔습니다. 2015년, 그는 3년 후 국가 지도부의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우리는 정치적 격변을 목격했습니다. 2019년 초, 그는 세계를 뒤흔들 병이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라 예언했고, 이듬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2022년 세계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는 이래 2년 전에 이미 언급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승려가 2025년에 대해 말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의 새로운 적용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강력한 새 지도자가 등장하여 혼란을 정리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정치적 혼란, 경제 불안, 그리고 사회 갈등은 이미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첫 징후가 아닐까요? 법률 선포라는 표현은 국가 비상사태나 특별 행정 조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회 혼란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취해지지만 동시에 시민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비단 이 승려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대변역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 예언서들 역시 유사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속 전통에서도 2025년에 큰 변화의 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영적 전통에서 비슷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큰 위기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기,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과정까지 이 모든 변화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역사적 전환점이 아닐까요? 승려의 예언대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정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진실, 바로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정부 내부의 갈등과 불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초, 연이은 장관 사태와 정책 혼선은 국가 리더십의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간의 첨예한 대립, 여당 내부의 파벌 싸움까지 권력 구조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는 역대 최저인 12%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 혼란을 정리해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승려의 예언에서 언급한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대외적으로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 북한의 도발 위협,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압력은 내부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역시 암울합니다. 2024년 말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는 2025년에 들어서며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여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28%에 달하는 현실,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부담감,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5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호 아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관은 더욱 심각합니다. 희망 고문이란 단어가 2025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출산율 0.6명이라는 세계 최저치로 이어졌고 많은 청년들이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역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대립은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고 SNS에서는 혐오 발언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회적 분열은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안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승려의 예언처럼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한 가지 진실이 빛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 그렇다면 승려가 말한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2025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을까요? 승려의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2025년 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배열을 이룰 때 오래된 체제는 무너지고 질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법의 감화가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권좌에 오를 것이다. 이 예언의 핵심은 법의 감화와 예상치 못한 인물입니다. 법의 감화는 비상사태 선포라 법률 선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가 말한 별들의 새로운 배열은 국제 정세의 변화래 오래된 체제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언한 징후들이 하나둘 현실에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변화의 전조로 물가는 치솟고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할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높은 물가와 청년들의 희망 고문 현상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또한 권력자들 간의 내분이 심화되고 외부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히 들어맞고 있습니다. 법률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해왔습니다. 1970년대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1980년대 초 한국의 상암, 최근에는 여러 중동 국가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흔히 사회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행되지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불안정은 이러한 극단적 조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범죄율, 경제적 혼란, 정치 불안, 그리고 대외적 위협,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국가 안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승려는 이런 조치가 일시적이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입니다. 승려는 이 인물에 대해 그는 남쪽에서 오지만 북쪽을 이해하며 동쪽의 지혜와 서쪽의 힘을 겸비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치권 밖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암시합니다. 이 인물은 카리스마와 실용주의를 겸비한 사람으로 젊은이들의 지지와 노인들의 지혜를 모두 얻을 것이라 합니다. 승려의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제관계를 재정립하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간압적인 통치자가 될까요? 승려는 흥미롭게도 그의 본성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주체이자 책임자임을 암시합니다. 결국 승려의 예언은 2025년이 한국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법률 선포와 새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변화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인가? 변화의 주체는 결국 국민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언제나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87년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까지 중요한 전환점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이 불의한 선거에 항거했고 5.18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저항했습니다. 87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은 17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의 국민들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회관 개방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흐름과 여론 형성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글이나 영상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회관 개방을 통해 형성된 여론이 정치적 결정을 바꾼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게시판과 채팅방에서 시작된 의견이 거리로 이어지고 결국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사이클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 정책 철회도 사회관 개방에서 시작된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공갈은 이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려의 예언대로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 소식통을 비교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돕는 연대의식입니다. 승려도 흩어진 모래알은 바람에 날리지만 뭉친 모래는 산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셋째,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원관리, 비상상황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그리고 정신적 공감을 유지하기 위한 명상이나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승려는 몸과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변화의 파도를 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투표, 한 가정의 소비 습관, 한 시민의 발악, 이런 개인적 선택들이 모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승려는 바다는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지고 역사는 개인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공동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개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운동은 단 10명의 주민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200개 이상의 마을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승려의 예언에서 말하는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법률 선포와 새 지도자의 등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려는 왜 이런 예언을 남겼을까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이 국가적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승려의 예언도 이 무상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고대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듯 현대 국가들도 변화의 물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륜이라 불리는 다르마의 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는 역사의 순환적 본질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승려는 다르마의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국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025년의 벼라도 그 거대한 바퀴의 움직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인과례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개인에게 업법이 있듯이 국가에도 집단적 업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정은 과거 우리 사회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집단적 탐욕, 분노, 무지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들이 누적되어 현재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려는 한국의 과거업은 양면적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련함과 단결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경쟁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시련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 선포나 새 지도자의 등장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필요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승려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시작된다는 말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마음의 평정을 강조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려는 폭풍 속에서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유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정념은 현대인의 불안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서울 곳곳에서 명상 모임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에 더 잘 대처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승려는 진정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들 간의 자비와 연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승려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승려들은 국가 위기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 때 지혜롭게 대응한 승려대, 조선 후기 혼란기에 민중을 위로한 승려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이끈 승려대, 그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승려들이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빈곤 퇴치,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승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자연의 흐름이라고 가르칩니다. 승려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위기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국가적 위기도 새로운 보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교적 관점 외에도 다른 영적 전통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승려의 예언만이 2025년의 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도 유사한 시기에 대한 예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에서 비슷한 예언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요한계시록은 대환난 시기를 예언하며 이 고통스러운 시기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예언적 언어가 사회적, 정치적 변혁의 시기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기독교 예언가들은 2020년대 중반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해왔습니다. 한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산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승려가 말한 오래된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한국의 무속 전통에서도 비슷한 예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감록에는 말세에 큰 혼란이 있은 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문설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많은 해석자들이 현재의 상황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신밤, 무담은 이 땅의 정화가 시작되었다며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밤은 특히 남쪽에서 올라오는 새 지도자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승려의 예언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세계 각지의 토착 문화에서도 유사한 예언이 존재합니다. 북미 호피 인디언의 대저와 예언, 마야 문명의 시대 절한 개념, 그리고 티베트의 샴발라 예언까지 이들은 모두 어려운 시기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유사한 예언이 등장하는 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념처럼 위기와 재생의 순환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패턴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위대한 문명은 비슷한 순환적 패턴을 거쳤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중공 역대 왕조의 교체, 그리고 현대 국가들의 변천사까지 모두 성장, 절정, 쇠퇴, 그리고 재생의 패턴을 보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래 도전과 응전의 메커니즘이라고 산영했습니다. 문명은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성공적으로 대응하면 더 강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이런 순환적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혼란 이후 통일신라가 등장했고 고려 말의 혼란 이후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고통 이후에는 경제성장의 황금기가 찾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의 주기가 약 70에서 80년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세대순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위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주도권을 잡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약 8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승려의 예언, 다른 영적 전통의 메시지, 그리고 역사적 패턴은 모두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예언과 패턴이 2025년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기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법률 선포와 새 지도자의 등장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승려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의 격변과 법률 선포 이후에는 안정과 번영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승려는 법률 선포는 최대 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체제가 안정을 찾고 국민들은 예전보다 더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마치 가지를 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나무가 더 공감하게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승려가 말한 가치관의 대전 아닙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의 화합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욜로나 미니멀리즘 대신 공동체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그 조짐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지나친 경쟁과 불평등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승려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며 모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의 경제가 순환경제와 공유경제의 원칙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웨빙 경제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GDP 성장보다 국민의 행복과 환경 보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 구조 역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려는 권력의 분산과 지역 공동체의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주만 집중적 시스템에서 더 분산된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대통령이나 총리와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승려는 새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랜 기득권과 관행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2025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려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예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대국 중심 질서가 변화하고 새로운 협력 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승려는 동아시아의 지혜가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미래 사회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승려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창의성과 영성은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2025년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승려의 예언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정표일 뿐 확정된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언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승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봐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영적 의식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승려는 외부 세계가 흔들릴 때 내면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공과 외적 성취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안정은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승려의 예언은 이런 의식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명상, 자기 성찰,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은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매일 15분씩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더 잘 대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려의 예언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그는 위기는 변화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이며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변화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언에 언급된 도전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승려는 금은 불 속에서 정제된다는 비유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승려도 예언은 경고일 뿐 운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고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영적 실천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서로를 돕는 인간관계입니다. 승려는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정보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넷째,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승려는 나무가 바람에 휘는 것은 부러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로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의구심이 드십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의미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예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석이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모든 지혜는 서로 나눌 때 더 빛납니다. 승려의 마지막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성장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잃지 말라.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